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인천국제터미널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소비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화장품이죠. 화장품의 수출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라고 하고 이 제조사들의 공장이 풀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회사의 1분기 실적 추정치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은 이제 한국콜마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꼭 이거와 연관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게 중요한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이 19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9%나 늘었는데,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 2월 방학만 봤을 때는 115%까지 훨씬 더 증가를 했는데, 이게 여행 성수기를 감안했을 때 3월 달은 최소한 이와 유사하거나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을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한 데가 바로 탑5 중에서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샴푸, 페이덜 파우더 같은 이 제품들을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관련된 한알령 관련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게 했고, 그게 미국이나 다른 북미 지역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길을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다른 기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반토막이 났다. 미국은 역대 최대지만 중국 비중이 26.6%로 크게 줄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이는 더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는 화장품 회사의 실적과 연관이 있다. 자, 왜냐하면 한국 여행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이 전체 쇼핑 품목 중에서 63%가 화장품이다. 절반 이상이죠. 압도적인 이 수출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화장품에 대한 구매는, 그리고 수출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었던 중국에 대한 수출도 최근에 다시금 17.7%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미국과 일본이 수출도 각각 69.2%, 31.3%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인 관광객은요, 2월 한 달간 34만 3,719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월 방한객 수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전에 들어왔던 수치의 거의 80% 이상을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번 2월 달의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중국 정부가 꾸준히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의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부양 정책을 하고 있느냐? 시진핑이 작년 10월에 했던 발언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언론들이 나오면서 좀 중요하도록 되고 있는데, 정부의 채권의 매수 매도를 늘려라라고 시진핑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다 얘기를 한 거냐면, 미국 연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인민은행, 이 중앙은행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 너네가 사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수가 있고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너네 중앙은행이 대신에 그 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나라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아주 참 웃긴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중국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 채권을 다시 사준다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부양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연준을 비롯해서 일본 모든 서방 국가들이 다 했던 거죠. 일본 은행이 20년 전부터 했고, 그래서 일본은 엄청난 부채 국가지만 그 부채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연준도 코로나 때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부양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중국이 시도를 한다. 물론 이제 되냐 안 되냐 비난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들도 그걸 할 때 똑같은 얘기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시진핑이 강력한 이 부양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 내방객이 확 증가된 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작년에 양회 이후라고 하는데, 작년 양회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중에 중국인들의 소비는 조금 여유로워졌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투자증권의 이제 리서치 자료를 보면요, 2024년 1월 달에 중국 노선 입국자 그 수치를 보면 24년 2월 달에 훨씬 더 많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8.9%가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보면은 602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2016년에 807만 명. 근데 이때는 뭐 역대 최고였다라고 치고 그 밑에 평균치를 보면 한 600만 정도가 됩니다. 500에서 600만 정도가 평균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24년도의 2월 달에 이미 2019년도 2월 달에 거의 86%에 육박한다라고 하니까 이 속도대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2024년에 350만, 그리고 2025년에 550만으로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화장품 주가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것은 대부분 북미향 그리고 일본향으로 수출이 많이 됐던 주가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 올랐던 이 업종들은 중국과 관련된 중국 내수 그리고 중국의 수출과 관련된 화장품 회사들이 안 올랐거든요. 최근에 또 중국인 관광객을 보면 과거같이 단체로 오는 게 아니라 개별 여행 그리고 소규모 여행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반드시 들러야 될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꼽힌 게 올리브영. 이 올리브영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밑에 있었던 브랜드 가치가 예전보다 낮았던 중소기업들의 화장품들이 정말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이 더욱더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거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거와 같은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 과거와 같은 수출액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바닥을 찍은 것 대비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그 외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자, 또 다른 리포트를 보면 지금 중국의 장기 연휴가 2월달 10일이 있고요, 5월달 노동절에 7일이 있고 9월달 중추절 7일, 10월달 국경절 9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5월달에 노동절 7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때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의 입국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또 영향을 받는 게 카지노입니다. 최근 3개월 카지노 VIP 방문 평균객이 월 평균 13만 1천 명의 85%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에도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그 성장폭을 확대할 것을 예상한다. 특히나 5월 달에 장기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많은 내방객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2월 달에 또 춘절 10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국인들의 내방객,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드라이버를 제대로 걸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과 관련된 수출 그리고 카지노와 관련된 이 섹터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4월 달이 이 주식들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때가 되겠죠. 물론 조금의 시차는 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보통 이런 업종들의 주가를 보면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서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에 먼저 올라간 애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 올랐던 그리고 중국향의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4월 달에도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